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시는데 124페이지 여러분 봅니다. 124페이지. 자, 등록면허세 징수인데 여러분요. 등록면허세 징수 방법. 우리 아까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결정.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누가 되느냐면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입니다. 등록을 하는 자라는 게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사실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하고, 등록면허세 과세표는 납세무자가 결정합니다. 역시 신고 납부하니까 원칙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예?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등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이고, 예외적으로 시가 편익이 과세표는 결정되는데 납세무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하는 가액이 시가 편익보다 적게 신고되거나 불성실 신고하면 지자체장이 다시 과표 결정하는데 뭐로 결정한다? 시가 편익으로. 언제나 항상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 금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 그렇다? 국수, 공판법 부 같은 객관적인 취득이 그렇습니다. 다만 등록면허세는 취득하고 나서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됐을 때 등록면허세는 뭘 과세표한다? 뭘 과세표해? 그 등록 당시에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한다고 했습니다. 자산 재평가 전의 가액, 그 취득 당시 가액이 아니라 등록 당시 그 변경된 가액이 과세표이 된다 이런 거. 등록면허세는 소, 가, 지 없는 애들 꼭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뭘로 하려고 소가지 부른다고 그랬습니까? 부동산 가액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나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는 뭘 과세표해? 뭘 과세표해? 부동산 가액입니다. 다만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경우도 있다. 담보가등기나 저당권에 의한 가등기 같은 것은 채권 금액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채권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저당권 설정 등기, 경매 신청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 가등기 이런 애들 뭘 과세표해? 채권 금액 과세표준 한다는 거. 지역권 설정 등기는 뭘 과세표합니까? 지역권 설정 등기는 요역지가예요. 요역지가예요. 승용차이고 요역지가예요.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등기는 뭘 과세표해? 전세 금액이요. 임차권 설정 등기는 월 임대차 금액, 월 임대차 금액이고 이런 거 했습니다. 등록면허세 납세지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 소재지 이런 거. 자, 같은 취득물건이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예산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으면 등록관청 소지지 이거지. 소지별 안 분한다 그러면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납세지 불분명하다 등록관청 소재지.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네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빼먹고 아까 세율에서 등록면허세 세율에서 우리 자세한 거 안 배웠는데 아직 등록면허세 말소등기 변경 등기는 건수과세표준 건당 세율 얼마? 6,000원이 적용됩니다. 6,000원. 자, 그럴 때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 시 세기 6,000원 미만 나왔다. 얼마 받습니까? 6,000원 납부하게 한다. 이런 것도 배웠고요. 자, 124페이지 봅니다. 등록면허세 징수 방법인데 원칙적으로 역시 신고 납부합니다.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느냐? 등록을 하려는 자는 일반적인 경우요.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의 세율을 정해서 산출한 세율.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매출이요. 등록하기 전까지 자, 그 아래줄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그래서 등록하기 전까지인데 여러분 거기다 등록하기 전까지 자, 그러니까 등록하기 전까지라는 것은 등기등록관소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하는데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하는데 여기다 돼지꼬리 땡냐에서요.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하는데 상속 증여 포함이요.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하는 경우도 포함해서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시험에서는요.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상속계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한다. O, X요. X입니다. 취득세는 헷갈리게 바꾼다니까 취득세는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상속계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하잖아요. 그거하고 헷갈리라고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하는 경우에 등록면허세는 상속계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한다. X입니다. 아니고 뭐라고요?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역시 등록면허세도 등록관세 접수를 하기 전까지 지자체 등록면허세 도구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자, 등록하기 전까지라는 거. 그 다음에 한쪽 가르친 2번을 봅니다, 여러분들. 추가 신고 납부인데요. 등록면허세, 자,
추가 신고납부. 취득세에서 배우는 구조하고 똑같아요. 동그라미 1번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을 등록한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중과세율 종 대상이 됐을 때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등록 당시에는 표준세율 대상이었다가 등록 후 중과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럴 때는 그 법령을 정한 날부터 며칠이야? 30일 이내의 밑줄입니다. 60일 아니라는 거. 중과세율 중에서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해 주는데 표준세율로 세금 낸 거는 그럴 때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다는 거. 가로 하나 밑줄이요. 가산세는 제외하고요. 제외한 금액을 공제해서 자, 그 아랫줄 지자체장이 뭐 한다? 신고 납부합니다. 밑줄이요. 보통 징수해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역시 30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가산세 제외 확인하고 신고 납부 확인하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 등록면허세를 처음에 등록 당시에는 비과세 과세면적 경감받은 후에요. 해당 과세 물건이 등록면허세 나중에 부과 대상이 되거나 추징 대상이 됐어요. 그럴 때는 또 역시 밑줄입니다.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이요? 30일 이내에 60일 아니라는 거. 해당 과세표준의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 경감받은 경우에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죠. 공제해 주는데 가산세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밑줄 제외한 금액을. 자, 그 아래줄 끝에 신고 납부합니다. 납세지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신고 납부한다. 밑줄 신고 납부. 자, 그러면 역시 취득세에서 배웠어요. 취득세 추가 신고 납부 기한 배웠어요.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취득한 후 이게 과세 추징 대상이 되거나 그랬을 때 취득세 똑같았어요. 등록면허세는 등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등록 후 과세 추징 대상이 되면 역시 중과세금이 된 날 사유 발생일부터 며칠 내? 30일 이내.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해 줄 때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보통 징수한다, 신고 납부한다? 신고 납부합니다. 자, 추가 신고 납부 기한 취득세도 그렇고 확인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기간이 없고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하면 돼요. 이게 요 경우만, 이 추가 신고 납부 기간의 경우만 등록면허세가 기간이 나와요. 자,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왜 기간이 없느냐? 그냥 등록하기 전까지고, 요 경우만 이제 기간이 있고, 왜 등록하기 전까지 기간이 없냐면, 취득세는 기간을 안 정해놓으면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런 식으로 기간을 안 정해놓으면 취득하고 나서 흐지부지 나중에 조세 포탈할 우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기간을 정해놓는데 딱 처음부터 원칙적으로. 근데 등록면허세는 왜 기간이 없이 그냥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하냐. 왜 그러냐면 성격 특징이 그래요. 등록면허세는. 여러분 보세요. 저당권 설정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이런 말소 등기 이런 거요. 마음 급한 사람이 자기가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당권 설정 등기 이거요. 돈 빌려준 사람이 돈 떼일까봐 마음 급해서요. 오지 말라고 해도 자기가 아무 때나 빨리 오게 돼 있어요. 안 오면 자기만 손해지. 저당권 설정 등기 안 하면 자기만 손해죠? 자, 돈 갚았어요. 말소 등기요. 안 하면 자기만 손해지. 돈 갚으면 말소 등기 자기가 오지 말라고 해도 와서 하게 돼 있어요. 자,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금 떼일까봐 마음 급한 사람이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게 돼 있어요. 안 하면 자기만 손해고. 또 말소 등기 역시 안 하면 자기만 손해지. 그래서 이렇게 등록면허세는 특징이 기간을 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아무 때나 자기가 와서 그냥 하게 돼 있는 거고 조세 포탈 우량성이 없잖아요. 안 내면 안 해주는 것 뿐이고.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기간이 있다 없다? 없다.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상속 증여 포함해서요. 근데 자, 추가 신고 납부 기간의 경우만 이렇게 기간이 있다는 거 주의하시면서 125페이지 넘어갑니다. 한쪽 가르친 3번 신고 의제 있죠? 여기 이제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최근에도. 사실 등록면허세는 이게 결론적인 거예요. 위 양가로 1부터 양가로 2까지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즉 등록면허세를 신고할 자가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쭉 밑줄입니다. 계속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했을 때는요, 신고를 하고 납부하는 것으로 봐요.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어도 신고한 것으로 봐요. 의제해요. 그래가지고 이 경우 계속 밑줄입니다. 결론, 이 신고 관련 가산세, 무신고, 과소신고 이런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징수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시험에서는 옳은 지문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바꾸기도 했습니다. 등록면허세를 신고할 자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를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으로 보지만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한다. O, X요. X입니다. 자, 신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신고 관련 가산세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양가로 2번, 하여튼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세 올 때 등록면허세 낸 영수증만 있으면 해줘요. 없으면 안 해주는 거고. 예외 보통징수입니다. 등록면허세 납세무자가 자, 신고 납부물을 다하지 않으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일단 가산세 규정은 두고 있습니다.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해서
보통징수로 징수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한다고 그랬잖아요. 고지서를 통해서. 3번 일반적인 그 신고 관련 가산세 똑같습니다. 취득세처럼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가산세를 적용되고 납불성가산세 똑같이 적용됩니다. 1일 0.03%. 보충 내용을 봅니다. 등록면허세는 취득세와 같은 중과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출이요. 자, 취득세는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했을 때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산출세액이 몇 프로요? 80% 중과산세 적용됐잖아요. 등록면허세는 이런 중과산세 규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왜 없냐고요? 여러분 보세요. 취득세는 뭘 취득한 다음에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싹 조세 포탈할 수 있는데 등록면허세는 자, 지자체 구도에 등록면허세를 안 내고요. 등록관세 와가지고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등기 등록은 하고 또 바람처럼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싹 사라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등록면허세는 영수증 없으면 안 해주는데 등록관세에서. 그러니까 자, 취득세와 같은 그런 중과산세 규정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싹 조세 포탈 이런 게 안 되니까. 근데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누가 등록무에서 안 내고 와가지고 등록관세에서 자기는 드러내지 않고 등기 등록을 하고 싹 사라질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차태현, 유희, 율도국에서 온 전우치와 친구들 있죠? 네, 이런 애들은 도술 써가지고 부적 붙이면 안 보여. 아니 옛날 그 전우치라는 드라마 있었는데 보니까 그렇더라. 부적 붙이니까 안 보여. 그런 다음에 도술 쓰니까 막 글씨도 막 저절로 써지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지붕 타고 사라지고 이런 거 전우치와 친구들은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중과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뭔 얘기를 또 전우치 얘기하니까 또 그렇게 할 얘기가 많아요. 자, 일로 나와서 얘기해줘. 자, 등록면허세도 지방세계본법 규정에 의한 기한후 신고 규정은 적용된다. 기한후 신고라는 게 나중에 이제 아직 안 배웠어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울 건데요. 신고 기한이 지나는데도 뒤늦게 신고할 수 있는 기한후 신고 규정은 적용됩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 부가세 및 최저한세인데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 납부세액이 100분의 20으로 지방교육세 부과됩니다. 또 감면받은 세금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농특세도 감면세액이 2%로 부과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부가세목은 감면이 없을 때 원칙적으로 납부세액 20%로 뭐가 부과돼? 지방교육세요. 그렇죠? 근데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지방교육세도 부과되고 모두 농특세도 감면세액 20% 부과됩니다. 예외적으로. 취득세는 감면이 있든 없든 농특세, 지방교육세인데 등록면허세는 감면받은 세금이 있을 때만 이렇게 지방교육세, 농특세가 부과됩니다. 원칙은 지방교육세 부과되고. 양가로 3번 최저한세. 자, 등록면허세 밑줄입니다.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이므로 등기등록 업무를 대행해주면서 받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이기 때문에 취득세 같은 면세점이나 재산세 같은 소액징수면제 규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밑줄이고 다만 그래서 넘기시니까요. 126페이지 부동산 등기할 때 밑줄입니다. 세액이 6,000원 미만일 때는 얼마? 6,000원을 납부하게 합니다. 아까 봤죠? 법령의 원문은 아까처럼 되어 있어요.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 세액이 자, 그 밖의 등기세율보다 적을 때는 그 밖의 등기세율을 적용한다. 법령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말은 자, 그 밖의 등기가 말소 등기, 변경 등기고 세율이 건당 6,000원 정도 되니까 그 말은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 시 세액이 6,000원 미만일 때 얼마? 6,000원 납부하게 한다. 이런 규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등 이런 건 됐고요. 자, 넘어갑니다. 다음 주에 제가 복습하면서 다음 주에는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하고 이제 쭉 비교하면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정리 한번 쭉 해드리고 131페이지 재산세입니다. 자, 우리 이제 취득세, 부동산세법, 부동산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 부과되는 세금에서 취득시 부과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다 받고 보유시 부과되는 뭐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이제 보도록 합니다. 먼저 재산세입니다. 부동산 보유시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 재산세요. 131페이지 펴놓으시고 제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산세는 여러분요, 자, 어떤 세금이냐 그러면 재산세는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인데 시험 문제는 뭐 세 문제가 계속 고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성격의 조세인지 이번 순환까지는 세목들의 특징 성격을 보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는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재산세가 부과되는지 과세대상. 그 과세대상 중에서 특별히 토지 있잖아요. 토지는요.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해서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할 때요. 면적이 똑같다고 농지 1000평, 공장 용지 1000평, 나대지 1000평이 있어요. 면적 똑같다고 토지분 재산세를 똑같이 부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서 토지 유형을 나눠요. 그럴 때 이 토지가 어느 유형에 속하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데, 토지용 구분은 직접적으로도 시험에서 중요하고 또 간접적으로도 중요해요. 그래서 올해 특히 잘 또 올해 보셔야 됩니다. 올해는. 그 다음에 재산세 누가 납부할 의무자가 되느냐, 납세 의무자 있잖아요. 이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지금 한 6년 계속 한 6년 동안 지금 시험 문제 5, 6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28회 시험에서도 재산세 납세 의무자 또 나올까? 그래도 주문한 주제 나오겠지. 그래서 또 나올 가능성도 높다 그랬는데 독립화문제로 또 나왔습니다. 납세 의무자예요. 계속 매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중요합니다. 납세 의무자. 자, 그 다음에 재산세 세금 계산해야죠. 그래서 과세 표준은 어떻게 결정되고 과표 어떻게 결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느냐. 자, 재산세 과세 표준과 세율도요. 시험에요. 독립한 문제로 이렇게 각각 나오기도 하고, 자,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틀린 것은 해서 묶어서 한 문제 나오기도 하고. 하여튼 뭐 이것도 역시 시험에 역시 취득세, 등록매수세처럼 과세 표준과 세율은 시험에 거의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죠. 납세지를 어디로 할지. 또 재산세 납세 절차. 재산세는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보통 징수하는데 그 관련한 얘기도요. 재산세는 세 문제 나올 때 주로 한 문제가 종합 문제로 잘 나와요. 그래서 주요 내용들을 골고루 섞어서 나올 때 납세 절차는 올해 물납과 분할납부에 관련해서 특히 재산세 납기에 관련한 내용 개정 내용이 있었고 또 분할납부에 관한 개정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납세 절차는 역시 시험에 또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나온다는 거. 어떤 경우에 재산세 비과세 되느냐. 비과세가 종합 문제 속에서 가끔씩 나오는데 작년에는 28회 시험 때는 독립한 문제로 비과세가 나왔어요. 올해 또 비과세가 독립한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이제 낮아졌기 때문에 몇몇 내용 살펴보시면 되고요. 자,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재산세 세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131페이지 재산세 개요 및 과세 대상입니다. 131페이지 자, 재산세 개요 및 과세 대상인데 개요 의의를 봅니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현재 법률에 열거된 과세 대상을 보유하는 자에게요. 물건 소재지 관할하는, 역시 재산세는 지방세니까 관할은 물건 소재지라고 그랬죠. 시장문수구청장, 또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에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는 지방세입니다. 다만 특별시의 구의 경우에는 특별시 및 구세이다 그랬는데요. 이건 뭐 처음 오신 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재산세 과세권자는 누구냐 그러면 시군구, 자, 또 물론 당연히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이 다 과세 주체가 되고요. 시군구, 시장문수구청장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근데 다만 서울특별시 같은 특별시에서는요. 재산세를 어떻게 징수하냐면요. 여러분 만약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재산이 있는 사람이다. 재산세 100을 내잖아요. 그러면 이 100 중에서 절반은 일단 현재는 지금 절반은 이게 특별시세로서요. 서울특별시로 들어가요. 절반은.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그 재산이 소지하는 자치 그 구로, 노원구 같으면 노원구로 이렇게 구로 들어갑니다. 자, 왜 그러냐고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만 이렇게, 특별시 같은 경우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서울만 여러분 모든 서울이 다 똑같은 서울이 아니죠? 소위 말해서 강남 3구 같은 그런 쪽하고 요 옆에 죄송하지만 뭐 금천구, 구로구, 중랑구, 도봉구 자, 한 끗발 떨어지죠? 자, 서울 내에서도 그렇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방 재정 자립도가 서울 그 구들이 다 똑같지 않고 천차만별이에요. 어느 구는 뭐 재정 자립도가 500% 막 돈이 넘쳐나는데 어느 구는 뭐 100% 뭐 100몇십 %밖에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방 재정 자립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재산세는 이렇게 특별시 같은 경우는 100을 거두면
절반은 50% 특별시세로 들어가서 그런 서울특별시 수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구에 골고루 분배해 줍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방재정 자립도 각 구간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같은 특별시만 이렇게 특별시세 및 구세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근데 이건 예외적인 거고 시험에 한 번도 이걸 물어본 적은 없어요.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재산세 과세권자는 누구냐 그러면 시군구, 시장구청장, 또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를 말한다는 거. 양가로 2번 특징입니다. 동그라미 1번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보유기간 동안 매년 반복해서 부과되는 그런 재산 보유세입니다. 동그라미 2번 재산세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물세이지만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세처럼 원칙 지방세니까 물세라고 그랬죠? 물건 각각 개별 과세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토지의 경우에 재산세는 당의 그 지자체 관할 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자별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하는 인세력 성격도 있다. 그래서 토지만 예외적으로 인세력 성격이 있어서 그 가액을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살짝 그냥 밑줄이고요.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재산세는 현황부가 원칙이 적용되므로 과세기준 요일연제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이런 건 줄 글 필요가 없는 거지. 그냥 당연히 상식처럼 그렇구나 하시면 되고. 132페이지 박스 안에 보니까 재산세는 물건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 자, 법에 열거되어 있는 과세 대상 물건에 대해서 과세기준 요일연제 사실상 보유하는 자에게 세금 계산에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보통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자, 지방세고 시군구세고 보유과세, 재산세는 대표적인 재산 보유세고 대장과세라는 것은 말뜻만 알면 돼요. 재산세는요. 과세 대상의 종류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과세 대장을 작성 기록하고 비치해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같은 대장을 작성 기록해서 비치하기 때문에 대장과세하는 세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뜻만 아시면 되고요. 또 동그라미 2번 중요한 말 아니라고 그랬어요. 학자들이 쓰는 말이에요. 이거 응익과세, 응능과세. 자, 응할 응이에요. 익은 수익성이에요. 그 재산을 보유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성을 보고 부과하는 세금. 이게 뭐다? 응익과세. 그냥 처음 공부할 때 말뜻만 아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광명시 그 철산역 사거리에 어떤 뭐 5층짜리 건물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과세당국에서는 그래, 요 철산역 앞에 5층짜리 건물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1년이면 이 정도 수익이 발생하겠구나. 그 재산을 보유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성을 보고 부과하는 세금. 이게 뭐라고요? 응익과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응능과세는 조세부담 능력에 응해서 과세하는 세금, 이런 게 응능과세. 학자들이 토지의 경우 응능과세 성격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시험에 의미가 없고요. 물세입니다. 원칙적으로 개별과세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토지만 어떻게 한다? 합산과세합니다. 물세, 개별과세, 인세, 합산과세. 동그라미 4번은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 다 똑같은 얘기고요. 밑반찬 스킵 하시고요. 사실주의과세. 재산세도 역시 사실주의과세 하니까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여러분. 현황부가 합니다. 역시 아까 봤다시피 과세기준 요일연제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과세 대상이에요. 재산세는 어떤 걸 보유할 때 부과되느냐?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입니다. 그래서 재산세 대상 5가지요.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죠.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입니다. 이 경우 재산세 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무엇에 따라서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요.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하는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뿐만 아니라요.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도 포함합니다. 자, 그리고 다만 주택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밑줄이요. 자, 무슨 말이냐? 요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처음 오신 분은 이 설명을 잘 들어야지 나중에 내용들을, 법령 내용들을, 뒤에 나오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입장을 한번 소개해 드릴 거예요.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입장. 우리가 주택 그러면 주거용, 세대원들이 상시에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우리가 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주택인데, 주택은요, 공시가격을 평가할 때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 같은 주택의 공시가격을 평가할 때도 주택은 건물과 부속 토지가격을요. 일정 면적까지 토지가격을 하나로 통합평가합니다. 그래서 하나로 평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개별 주택 가격이다 그러면 거기에는 그 건물 가격뿐만 아니라 토지 가격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주택 부속 토지 가격도. 그 아파트 같은 공동 주택 가격은 또 역시 그 건물 가격뿐만 아니라 여러분 대지권 있잖아요. 그 가격도 포함한 가격입니다. 자, 그런데 과세한다 그러면 통합 과세하는데요. 자, 통합 과세하는데 주택은요. 자, 주택과 일정 면적까지 부속 토지를요,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이렇게 과세합니다. 근데 상가에 대한 과세 입장을 한번 볼게요. 상가는요, 여러분, 주택과 달리 상가는 상가에 건물과 토지가 있잖아요. 상가에 건물과, 자, 이 토지가 있으면 상가는 이렇게 합니다. 상가는 공시가격을 평가할 때 건물 가격만 개별 평가합니다. 개별적으로 따로 건물 가격만. 또로 과세할 때도 상가 토지는 토지 가격만 따로 공시가격을 평가합니다. 또 과세할 때도 상가 건물은 건물 가격만 개별 과세합니다. 자, 건물만 개별 과세하고요. 자, 그래서 건축물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상가 토지는 토지만 또 따로, 자, 토지분 재산세 대상으로 또 따로 이렇게 과세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주택은 항상 과세할 때 건물과 토지를 어떻게 한다? 하나로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해요. 이 개념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상가는 건물과 토지를 따로따로 평가하고 어떻게 한다? 따로따로 과세한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주택의 부속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택의 부속 토지는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하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충 모든 토지.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아까 얘기했어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하는 법률에 따라 지적공고상 등록된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하는 법률 규정에서 작성 등록되는, 자, 토지대장상의 토지뿐만 아니라 밑줄입니다. 토지대장상에 지목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미등록된 토지도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이렇게 해서 옛날 시험에 미등록된 토지상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토지는 제외한다. 이렇게 바꿔서 나온 적도 있습니다. 양가로 2번 건축물입니다. 재산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요,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건물, 우리가 알고 있는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한 레저시설, 거기다 돼지꼬리 땡냐 해가지고요, 레저시설에다가 돼지꼬리 땡냐해서 골프 연습장 써놓습니다. 풀장, 스케이트장, 골프 연습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타석 이상의 골프 연습장을 말하는데, 하여튼 레저시설 나왔다 돼지꼬리 땡겨서 항상 뭘 기억하라고 했어요? 골프 연습장. 취득세에서도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골프 연습장,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골프 연습장은 취득세 대상도 되고 뭐도 된다? 재산세 대상도 됩니다, 여러분들. 자, 재산세 대상 골라라 그러면 골프 연습장도 골라야 돼요. 이런 시설물도. 레저시설, 저장시설, 독거시설, 저반시설 같은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또 밑줄입니다. 주거용 건축물은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주거용 건축물은 어디서 과세해?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하니까 건축물분 재산세상이 되는 건축물에는 주거용 건축물은 어떻게 합니까? 제외됩니다.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니까요. 주택분 재산세 대상. 133페이지 양가로 3번입니다. 주택의여. 주택이란 주택법 규정에 따른 주택을 말하는데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 범위에서 주택은, 자, 제외하고요.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니까. 즉 주택은 건축물이나 토지 대상에서 제외해서 별도의 대상이 됩니다. 니은번입니다. 밑줄입니다. 주택의 부속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바닥면적 몇 배요? 10배까지 부속토지로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거 배웠어요. 자, 사치성 재산 하면서 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주택의 부속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바닥면적 몇 배까지 부속토지로 봤어요? 10배까지 부속토지로 봤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주택분 재산세 대상 주택. 그래서 10배까지는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하고 10배를 넘는 부분은 일반 토지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D급번이요. 다가구 주택이요. 여러분, 다가구 주택은 이제 공법에서 주택법상 얘는 뭐예요? 단독주택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주택법상 단독주택이에요. 다가구주택은 공법에서. 근데 한번 봅니다.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밑줄 짝입니다.
독립하여 구역이 된 1구에 들어본다. 우리 지방세에서는 다가구 주택은요, 주택법상 단독주택인데도 공동주택과의 과세형평을 위해서, 공동주택처럼 취급해서 판단해요. 물론 재산세는 한 사람한테, 주인 한 사람한테 고의서가 날라오겠지만, 그렇지만 뭘 판단할 때 공동주택처럼 판단합니다. 그래서 매 한 가구마다를 독립한 1구에, 독립하여 구역이 된 1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이거. 자, 바꾼다는 뻔하지. 옳은 지문으로 시험에 나왔었는데, 그냥. 바꾼다. 다가구 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경우에도 1구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바꾸겠죠? 1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이 경우 부속 토지는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 토지로 보고요. 동그라미 2번 겸용주택입니다.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의 겸용되는 겸용주택이에요. 여러분, 자,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의 겸용되는 겸용주택을 갖고 있어요. 이걸 주택으로 보면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평가해서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하고, 만약에 이걸 상가로 보면 건물과 토지 따로따로 평가해서 따로따로 과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되는 겸용주택, 소위 말해서 우리가 상가주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걸 어떤 거로 보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참고적으로 여러분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거 있잖아요. 1층부터 뭐 10층까지는 뭐 15층, 15층까지는 뭐 10층까지는 상가. 그 이위에는 아파트 한 20층도 쫙 있고 막. 자, 이런 거는 겸용주택이 아닙니다. 그런 거는 상가 부분은 상가고 위에 아파트는 아파트예요. 자, 그래서 그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어떻든 간에 겸용주택 처음으로 배우는데 동그라미 기억번이요. 1동의 건물이요. 1동의 건물에다가 이렇게 사각형 해놓으세요. 1동 건물. 자, 이렇게. 또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번은 보니까 1구에 독립할 구역이 된 1구, 거기다가 사각형 해놓고요. 자, 그럼 어떤 건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되는 겸용주택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요. 건물 한 개동, 1동의 건물이, 건물 한 개동, 1동의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요. 자,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1동 건물은 이런 거예요. 자, 건물 한 개동이 있어요. 1동의 건물인데, 예를 들어서, 자, 1층은 상가 면적이고 1층은 상가, 2층 주거, 3층 주거 면적입니다. 자, 그랬을 때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로 겸용됩니다. 이걸 어떤 거 보느냐에 따라서 주택으로 보느냐 상가로 보느냐에 따라 세금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1동 건물, 예를 들어서 주거 면적이 60%고요. 주거 2의 상가 면적이 40%예요. 그럼 요거로 자, 재산세를 부과할 때 어떻게 보고 과세할 것이냐, 이걸 주택으로 보느냐 상가로 보느냐 판정할 때 1동의 건물은요,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봐요. 주거 부분만, 아이고, 이거 어떻게 썼어야 되는데. 자, 1동 건물은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봐요. 그래서,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주거 면적이 이렇게 크더라도 60% 부분은 주거 부분만 주택 보니까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하고, 40% 부분 건축물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하고요. 자, 그 다음에 건축물분 재산세상으로. 또 토지는 있잖아요. 이 1동 건물의 부속 토지는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서 안분해서 60% 면적은 건물 면적에 비율해서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하고요. 그 다음에 40% 면적은 요거 상가 토지로, 자, 주택의 부속 토지로, 부속 토지로 과세하고, 40%는 상가 토지로 과세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1동 건물은 그냥 주거분만 주택으로 봐요. 근데 독립하여 구역이 된, 일단 설명을 듣고 교재에 있다 볼게요. 1구, 독립하여 구역이 된 1구 건물이요. 1구가 뭐냐고 계속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공시법에도 배우고 다 배워요. 다른 과목 있어도. 자, 여러분, 1구의 건물 그러면 이런 거예요. 1구 건물은 방 하나가 독립하여 구역이 되어 있으면 방 하나가 1구 건물이 될 수도 있고요. 한 개층 전체가 1구 건물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여기 있는 학원 있는 이 건물은 지금 이쪽은 학원이고 저쪽은 또 다른 거로 나눠져 있잖아요. 예? 자, 그래서 각각이 또 한 개층에,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 개층에 이렇게 101호와 102호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각각 출입문 별도로 되어 있고 구역이 되어 있으면 각각 1구 건물이에요. 각각. 예, 이쪽도 각각 1구 건물인데, 그럴 때 102호 1구 건물이요. 102호 얘가
딱 절반 면적은 50% 면적은 예를 들어서 주거 면적으로 사용하고요. 나머지 딱 자 만약에 50% 면적은 상가 면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얘 배기호는 도대체 주택이냐 상가냐 이런 게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럴 때 얘기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자 그러면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니까 겸용주택 동그라미 기역번 1동 건물 우리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밑줄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그랬죠 제가? 주택면이 크든 작든 주거만 주택입니다. 시험에서 바꾼다.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주거 면적이 주거 2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OX요. X입니다. 주거분만 주택입니다. 주택면이 크더라도. 자, 이 경우 건물의 부속 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해서 주택의 부속 토지와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구분한다. 그랬죠? 아까 제가 설명. 동그라미 니은번 독립법에 구의된 일구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밑줄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주택으로 본다. 밑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일구 건물이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배기호는 요 사례에서 주택이에요, 상가예요? 이걸 주택으로 보고 과세요, 상가로 보고 재산세 부과해요? 이거 주택입니다. 주거용 상면적이 뭐요? 50% 이상, 50% 이상이니까 50%만 돼도 얘는 뭐라고요? 주택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뒤바꿔내요.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OX요.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OX. X입니다. 1구 건물 나오면 항상 뭘 기억해야 되냐? 50% 이상이면 주거용 사용면적 50% 이상이면 전부주택입니다. 그래서 1구 건물 나오면 항상 50%를 기억하고 1동 건물 나오면 뭐? 주거 부분만 주택입니다. 주거 부분만 주택. 장가로 4번을 봅니다. 선박이란 기선, 범선, 부선 및 그 밖에 명칭은 하여튼 뭐 뭐든 빼고 항공기도 그냥 읽어보시는 거예요. 항공기란 사람이 탑승해서 항공에 사용한 거면 뭐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 항공기 뭐 다 대상이 됩니다. 자, 재산세 대상 134페이지 과세 대상별 재산세 구분 그래가지고요. 거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읽어보시면 되고. 그럴 때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하여튼 재산세상은 5가지인데 어떤 거라고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입니다. 토지, 지적공무상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는 모든 토지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그러면 건축법상의 건축물. 우리가 알고 있는 건물뿐만 아니라 골프 연습장 나왔다 뭘 떠올려? 레저시설. 레저시설 나왔다 뭘 떠올려? 골프 연습장 같은 이런 시설물도 대상이 된다는 것 등등. 그 다음에 주택 그러면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인데 하여튼 세대원들이 상시에 주거용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 건축 때는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인데 주택은 항상 과세할 때 건물과 토지를 어떻게 한다? 하나로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한다. 상가는 건물과 토지를 따로따로 평가하고 따로따로 과세한다. 아셨죠? 이 개념은 항상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은 주택법상 단독주택인데도 재산세에서는 공동주택과의 과세형평을 위해서 매 한 가구마다를 독립하여 구기된 1구의 주택으로 본다는 거. 그 다음에 겸용주택, 1동의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그죠? 주택면이 크더라도. 1구 건물 나면 항상 뭘 기억해? 50%. 주거용 상면적이 50% 이상이면 전부주택이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좋습니다. 134페이지 제2절 과세 대상 토지 구분입니다. 제가 그랬죠?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인데 이 토지를 갖다가 면적이 똑같다고 토지분 재산세를 똑같이 부과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리고 농지나 공장 용지나 나대지나 막 그러면 안 되니까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토지 유형을 나눠서 가세요. 그랬을 때 이제 토지 유형 구분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제가 요거 이번 시간 조금 길어지겠네요. 요 설명을 한번 쭉 드릴 테니까 필기는 사진을 찍어 가시거나 아니면 제 카페 핵심 요약 정리 보시면 똑같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토지용 구분 한번 쭉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쪽 봅니다. 재산세 토지 이용 모습에 따른 토지 유형 구분이요. 이걸 한번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에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토지 이용 모습에 따른 토지 이용 구분. 요걸 좀 하고 좀 이번 시간 좀 길겠지만 이거 하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요.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할 때 토지는요. 그 바탕에 토지 공개념적인 요소가 그 바탕에 있어요. 자, 그래서 토지를 이용할 때는 이렇게 이용하라고 하고 있죠. 공공복리 증진에 맞게 이용해라. 자기 땅이라고 지멋대로 이용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땅덩어리 잡고 인구 많은 나라니까 효율성 있게 이용해라. 또 잘 이용한 다음에 자손만대 물려줘야 되니까 자연환경 보존에 유의하면서 이용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토지 공개되면 입각해서 재산세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 있잖아요. 이 모든 토지를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서 토지 이용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나누는지 한번 설명드립니다. 토지 이용 구분하는 자세한 이제 그 예외적인 자세한 내용들은 물론 이제 3, 4월 달, 5, 6월 달에 걸쳐서 배워나갑니다. 본격적인 것은 토지 이용 구분에 대한 이제 다른 설명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모습만 기초 입문 과정에 이어서 이번 순환까지는 그렇게 설명드립니다. 가장 기본적인 모습만요. 자, 모든 토지를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이렇게 나눠요. 생산과 관련이 있는 생산 관련 토지 이용 모습이 있고요. 생산된 것을 소비자들에게 유통시켜주는 유통 상업적 목적의 토지 이용 모습도 있고요. 또 나대지,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또는 잡종지 같은 토지 이용 모습도 있습니다. 어떤 게 잡종지인지는 여러분들이 지적법에서 배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사치성 재산의 토지 이용 모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모든 토지를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크게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자, 생산 관련 토지로서 대표적인 토지 이용 모습은 뭐가 있냐면요. 어떤 게 있냐면 농지, 그 다음에 목장 용지, 그 다음에 예외적인 임야가 있습니다. 자,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보세요. 제가 왜 임야에다가만 꽃 표시를 했냐면요. 여러분이 어디 시골에 지방에 임야를 갖고 있다. 자, 그러면 그 임야는요, 나대지 잡종지처럼 취급해요. 근데 여기서 제가 꽃 표시한 임야는요, 공익목적, 산림보호, 육성 등을 위한 일정한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공익목적의 일정한 임야들만 자, 농지 목장과 함께 얘네들 자,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재산세, 자, 농지, 목장, 용지, 임야에 대해서는 0.07%의 낮은 비례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공장용지요. 공장용지 같은 이런 것들은요. 공장용지 같은 이런 것들은 토지 이용 모습이 자, 생산과 관련되어 있고 토지 공개념에 부합하는 토지 이용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다만 농지 목장보다는 자연환경을 좀 해치면서 이용하니까 세율이 공장용지 같은 것들은 조금 높아요. 0.2%예요. 농지 목장보다. 그렇지만 여전히 얘네들은 낮은 저율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든 간에 낮은 저율의 세율을 적용했어요.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서 따로 얘네들만 농지면 농지, 공장 이렇게 자, 따로 저율로 분리해서 과세하는 저율 분리 과세 대상 토지로 자, 과세합니다. 자, 토지용 모습은 그래서 얘네들 농지, 목장, 공장, 용지 같은 애들은 어느 용의 토지로 토지용을 구분한다고요? 저율, 분리대상 토지로 토지를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유통, 상업적 목적 토지의 대표적인 토지용 모습이 있는데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 있죠? 얘네들은 자, 별도로 얘네들을 모아서 당의 시군구 관할 구역 내 자, 상가 토지 같은 것들은 별도로 얘네들끼리 모아서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자, 합산한다는 것은 당의 시군구 관할 구역 내 토지를 합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소유자별로. 예외적으로 토지의 경우에 인세력 성격이 있어가지고 합산 과세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대지 잡종지 같은 이런 것들은요. 짬뽕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종합적으로 모아서 합산하는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종합합산 대상으로. 자, 그래서 합산이니까 역시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합산한다는 것은 똑같아요. 얘네들 종합은 종합끼리, 나대지 같은 얘네들끼리 소유자별로 당의 시군구 관할 구역 내 토지를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자, 근데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좀 보세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요, 나대지 잡종지만 종합합산이 아니라 이렇게 분리과세 대상 토지라든가 별도 합산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는 다 뭐가 된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여러분 지적법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지적법에서 28개 토지 지목이 있다고 배우잖아요. 그 28개 토지 지목 중에서 자 보세요. 1번부터 27번까지 그 지목에 속하지 않으면 그 나머지는 다 뭐가 됩니까? 28번. 28번이 뭐예요? 잡종지. 그래서 잡종지로 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 공식법 강의하는 교수님들이 다 누구나 다 그렇게 강의하시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다 보면 공식법 교수님들이 사람은 달라도 다 이 부분에서 지목을 낯설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뭐 찍으라고 배워요? 잡종지 찍으라고 배워라. 그 배우는 건 다 똑같은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죠? 여기서 그렇게 배우잖아요. 지목이 낯설다. 뭘 찍어라? 잡종지. 이렇게 다 배우더라고 보니까. 한 그룹마다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어떤 간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으면 다 나대지 잡종지와 함께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또요. 사치성 재산 토지 그러면요. 어떤 게 있냐면 이게 고급 오락장용 토지, 고급 오락장용 토지라든가 그 다음에 골프장 토지를 말합니다. 골프장을 말해요. 자, 얘네들은 토지용 모습이 토지공 개념에 부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토지는 높은 고율의 세율을 정해서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서 과세하는 고율 분리대상 토지로 분리과세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분리대상 토지는 자, 고율로만 분리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저율로도 이렇게 분리과세합니다. 그래서 분리대상 토지는 저율 또는 고율로 분리과세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과세합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재산세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를 토지분 재산세 과세하기 위해서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나눴는데 크게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구분합니다. 자, 그럴 때 저율분리 대상 토지는 어떤 게 저율분리 대상 토지라고요? 농지, 목장, 용지, 예외적인 임야, 또 공장 용지.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공장 용지는 어느 형의 토지로? 저율분리 대상 토지로. 이게 머릿속에 딱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기본이에요.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뭐로?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그 다음에 나대지 잡종지라든가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는 다 뭐가 된다?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그 다음에 사치성 재산 토지로서 고급락장, 골프장 토지는 뭐로? 고율 분리 대상 토지로 분리과세합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34페이지 있죠? 134페이지에 의 및 토지 구분이 돼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은 종합 합산 과세 대상, 별도 합산 대상 및 분리 대상으로 구분한다. 그 이유는 토지 성격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역시 그 표에 보니까 세율이 쭉 나왔는데 지금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배울 거고요. 분리 대상 토지 과세 방법은 개별 토지별로 분리과세하고, 종합과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소유자별 기준으로 시군구별로 어떻게 하고 합산과세하고요. 자, 종합부동산세하고 연결된 것은 지금 처음 오신 분들은 저는 볼 필요도 없고 세율도 지금 볼 필요 없습니다. 자, 양가로 2번 토지 구분인데, 자, 분리대상 토지, 별도, 종합이 쭉 나와 있어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지금 배울 건데, 지금 이걸 보게 되면요, 헷갈려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135페이지 분리대상 토지에서 올해 135페이지에서 동그라미 5번, 6번, 7번, 8번이 올해 이제 세월호 추가된 내용인데요. 그냥 한번 보니까 국가 및 지자체 지원을 위한 특정 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법령이 정한 토지. 당연히 분리과세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여러분들? 네. 동그라미 6번 에너지 자원의 공급 및 방송, 통신, 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법령이 정하는 토지. 토지용 모습이 사회적인 기여도와 효용 가치가 있잖아요. 그죠? 네. 동그라미 7번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 사업용 토지로서 법령이 정하는 토지. 8번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과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해서 분리과세를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정하는 토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됐는데 당연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나머지 애들은 이제 차차 나중에 배웁니다. 일단 기본이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공장 용지는 어느 형의 토지로? 저율분리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자,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죠. 자, 여기 보세요. 27회 시험 때 교수님 문제 재산세 문제 그거 어려웠어요. 세율. 막 이렇게 얘기한 분들이 있었어요. 어떤 수강생분은
어떤 수강생 똑같이 시험을 봤는데 어떤 분은 그 문제 뭐 단순 암기하고 다르게 응용해가지고 내가지고 세율이 그거 뭐 굉장히 뭐 어렵게 나왔더라고요. 재산세 문제가. 이런 분이 있었고 어떤 수강생분은 그거 그냥 문제 보자마자 저는 답 맞췄는데요. 저 이런 수강생분 있고 왜 똑같이 배웠는데 똑같이 저한테 배워가지고서 어떤 분은 그 문제가 27회 때 재산세 세율과 관련한 그 어떤 문제가요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고 어떤 분은 보자마자 다 골랐는데요 이런 분이 있었어요. 자 보세요. 다음 중 재산세 표준세율이 가장 낮은 것은 문제가 나왔어요. 시험 문제에서 과세표준금액이 얼마인 목장용지, 과세표준금액이 얼마인 공장용지 보기에 과세표준금액이 얼마인 별도합산대상토지, 과세표준금액이 얼마인 종합합산대상토지 뭐 이런 식으로 고급락장 뭐 이런 식으로 토지 이런 식으로 문제 지문에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세율은요, 저율분리보다는 별도합산대상토지 세율이 높아요. 기초이론부터 배우는 거예요, 이게. 별도합산이 높고. 별도합산대상토지보다는 종합합산대상토지 세율이 높고, 일반적으로. 종합합산보다는 뭐? 고율분리대상토지 세율이 높아요. 여기서 말하는 고율은 몇 프로냐면 4%예요. 1,000분의 40, 4%. 자, 그러면 이거를 기초이론부터 배운단 말이에요. 저율분리보다는 저율분리보다는 별도합산이 높고, 별도합산보다는 종합합산대상토지 세율이 높고, 종합합산보다는 고율분리상토지 세율이 높아요. 4%니까. 자, 그러면 그 저율분리상토지가 그러면 세율 이런 것들이 과세표준금액이 얼마인 이렇게 왜 어렵게 느꼈냐면 어떤 분은 과세표준금액이 5억 원인 별도합산대상토지, 과세표준금액이 5억일 때 별도합산대상토지 세율은 어떻게 되지? 과세표준금액이 뭐 얼마인 종합합산, 과세표준금액이 뭐 6억일 때는 종합합산대상토지 세율이 어떻게 되지? 이런 사람은 이제 저 시험 문제가 어려웠다고 보고. 어떤 수강생들은 과세금액이 얼마인 종합합산 별도 쭉 나오니까 별도보다는 종합이 높고 종합보다는 고율이 높고 지문에 분리상토지인데 목장하고 공장이 나왔어요. 어떤 게 세율이 낮냐? 이거는 우리가 상처 우리가 007 빵이사 이랬으면서 외우거든요. 농지 목장이면 뭐라고요? 007%. 공장보다는 목장이 더 낫다고 그랬잖아요. 자연환경을 했지만 이용하고 그래서 이게 제일 낮은 거 이거 상식처럼 우리가 이제 외우거든요. 농지 목장 예외적이면 0.07%고 공장은 이제 빵이 프로라고 해요. 0.2%. 이거 그러면 당연히 정답은 뭐예요? 목장. 그래서 어떤 수강생분은 딱 보니까 목장 나오고 공장 나오고 별도 종합 나오고 그러니까 당연히 목장을 딱 찍잖아요. 문제 보자마자 목장 제일 낮은 거 쭉 보니까. 그래서 쉽게 문제 뿔고 바로 다 고르고 넘어간 수강생님 반면에 제일 낮은 세율 고르는 거. 어떤 수강 과세표준금액이 5억일 땐 종합합산토지 세율이 어떻게 되지? 내가 그렇게 외우지 그런 거 안 외워줘. 가르쳐 주진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0.2부터 0.5%까지 뭐 종합합산토지 뭐 세율이 이렇게 되고 초과 누진 세율이 정되는데 그런 거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만 딱 알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게 제일 낫다고요? 저율분리가 제일 낮아요. 저율분리 중에서도 농지 목장이면 0.07% 이게 제일 낮아요. 공장은 0.2%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냥 바로 쉽게 이렇게 푼 수강생들이 있었는데, 자, 또 어렵게 본 분도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고, 자세한 얘기는 지금 보면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나중에 다 토지용구분 이제 공부할 때 136페이지부터 이제 쭉 나오는데요. 왜 이게 이제 여러분 보세요. 이게 기본인데, 자, 다음 중 분리대상 토지인 것은 시험에서는 다음 중 별도합산대상 토지인 것은 다음 중 종합합산대상 토지인 것은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이거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끝이면. 근데 예외가 있어요. 농사를 짓고 있다고 그래서 다 농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서울 강남구 역삼동 그 상업지역 한복판에서 한 2,000평 정도의 땅이 있는데 거기서 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빌딩 상업지역 한복판에서 한 2,000평 된 땅에서 농사져요. 그래서 막 토마토도 심고 배추도 심고 무도 심고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막 골고루 막 그래서 아침에 샐러리맨들 우르르 출근할 때 혼자 삽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원두막 만들어 놓고 거기서 낮잠 자고 있고 토지는 어떻게 이용하라고 그랬냐면 효율성 있게 이용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지정이 됐다는 것은 그 토지는 상업적 용도로 토지를 이용할 때 토지 효용성이 극대화된다는 건데 그런
땅값 비싼 상업 지역에서 서울 명동 같은 데서 농사 짓고 있으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농지는 농사 짓는다고 해서 다 저율비상이 아니라 그런 데 있는 농지는 농지로 인정 안 해요. 그럼 농지로 인정받지 못하는 서울 시지역에 이제 도시지역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같은 데 있는 농지는 어느 형의 토지로 과세한다고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토지 유형을 보고 농지든 뭐든 딱 보고서 나중에 이제 배웁니다. 자, 농지 같은 것은 위치에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 저율분리. 이거 이런 데 있으면 안 되는데 농지가? 그럼 종합합산. 목장은 있어야 할 곳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면 분리. 있을 곳이 있어도 기준면적을 초과했네? 그럼 종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토지용 구분하는 예외들을 우리가 이제 배워나갑니다. 언제부터요? 3, 4월, 5, 6월에 걸쳐서 배워나갑니다. 그래서 136, 137 쭉 이어지는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이제 배워나간단 말입니다. 쭉 넘어갑니다. 엄청 많이 나와 있죠? 이런 걸 이제 3, 4월, 5, 6월에 걸쳐서 배워나가요. 자, 쭉 넘어갑니다. 144, 145, 147 쭉 넘어갑니다. 자, 148페이지. 다 봐야 돼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나중에 다 이제 3, 4, 5, 6에 걸쳐서 배워나갑니다. 148페이지. 종합합산 대상 토지까지 나와 있는데요. 자, 그래서, 과세기를 현재 납세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에서 별도 합산 대상 또는 분리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말하고 하면서 쭉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어떤 게 종합합산 대상 토지인지는 쫙 자세히 배웁니다. 나대지 잡종지를 비롯해서요, 등등. 그 다음에 이제, 5번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 합산 방법이 있는데 뭐 다음에 한꺼번에 뭐 3월 달에 배우시면 되겠네요. 제3절 납세무자 있죠? 자, 시험에 계속 나왔습니다. 계속 나왔어요. 이게 자, 계속 나왔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당연히 올해도 이제 일단 나온다고 생각하고 또 보셔야 됩니다. 일단 자, 그래서 납세무자를 보는데 잠깐 쉬었다가 중요한 납세무자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쉽니다, 여러분.